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의상해 구현을 위한 교수 모임 정규모죠. 6,300여 명의 교수들 이분들이 방금 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은요 이 정규모 성명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문장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모 성명서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 인준 과정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걱정한다. 김민석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우파들의 분노가. 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리고 특검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고 내일 다시 윤 대통령을 기소하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반 피의자들로 똑같이 대우하겠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견 제한 조치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성동이하고 지금 안철수가 대대적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남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권성동이가 안철수를 갖다가 하남자. 그러니까 상남자의 반대말이죠.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러니까 안철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래서 둘이서 정면 충돌을 했고 이러한 충돌 지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내부 싸움을 할 때냐?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강선우가 말이죠. 이번에 여가부 장관, 요 인간도 참 대단해요. 여가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돼 있는데, 요게 보좌관을 말이죠. 4년 동안에 50회나 보좌관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화장실 변기까지 고치게 시켰다는 겁니다.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정확하게. 자, 그래서 51명을 임명했고 46명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9명인데, 자, 이런 인간이 무슨 장관을 합니까? 이런 인간은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속된 말로, 그냥 동사무소 직원해도 안 돼. 예, 아주 못된 인간, 자질 부족인 인간이죠. 요 인간이 대변인일 때,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단식할 때 이불을 아주 이쁘게 덮어준 인간이 요 인간이에요. 예. 이런 못된 인간이 그야말로 밑에 직원들은 반 죽여놓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지 직송상관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불까지 이쁘게 덮여줄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아주 못된 인간. 예, 인간 자질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 보좌진들이요. 이 보좌진 갑질력이 있는 강선우를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 특검 입장문을 오늘 특검에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오늘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봐주고 내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특검도. 자,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하겠다. 향후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지만은 그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일반 인식에 허용하는 범위 이것도 누가 정해요? 특검 쥐들 멋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은 별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점은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 소용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때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구인과 같은 강제 조치를 하겠다. 이 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제 구인. 자,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지만 그 이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 그리고요.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이 있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과 관련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심 범죄 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루어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가 가능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20일까지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3시경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3시경에 법원 영장은 오늘 2시 한 반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3시경에 집행이 됐다.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사실을 통보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구속영장은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보했다. 자, 그리고요, 현직 대통령 신문으로 구속세대하고 이 절차, 이 차이에 대해서는요, 경호가 달라질 것으로 안다. 교정본부로 이관되며 별도 경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미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증거인멸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영장 유출에 대한 변호인 그 조치, 이 두 개가 구속 사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인단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소환조사 전 자료조사 단계다. 야,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 그러니까 수사 기밀누설죄로 해가지고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변협의 징계 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되지 않습니까?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강제 구인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고 일반인처럼 취급하겠고 변호인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이보다 더 세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의 중개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특검의 재판 중개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다. 이것이 수사에 집중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부 국무위원을 지금 계엄 선포 전에 배제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검팀은요, 93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에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 예, 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특검이요, 이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에 국무회의 영상 이거를 재생했다고 합니다. 예. 자, 참고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는 얘기죠.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교모의 지금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민석 총리 인준 과정을 보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걱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6월 24일에서 25일 김민석 취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김 총리 취임자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법적 도덕적 자격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김 지명자는 과거 폭력을 동반한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 사실로 총 5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취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그리고 10년간의 피서구권 박탈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취로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석은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법무장관 강금실과 청와대 민수석 문재인도 모두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김민석의 해명은 주권자 국민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근데 말이죠. 요 내용은 참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게 투쟁하는 게 시원찮아요. 요 지금 당시의 상황,
수사검사 이게 노무현 때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강감실이었고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이게 처음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황 증거냐. 객관적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지적을 안 해. 예.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심각한 불투명성도 지적되었다. 국회의원 시절에 공식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되어 수억 원대의 현금 수수 및 미등록 의혹 그리고 가족 간 자금이동의 투명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은 정치인으로서 일반적인 범죄라고 해명했지만은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직자윤리법 준수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는 보편적 양심 이하의 부적절한 인식일 뿐이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문제되었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제출한 과제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실이 실제 법안을 발의했고 김 취임자 본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은 공적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자녀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김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점도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민석이는 과거 반미 시위에 참여한 이력과 미국 유학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론 정치인의 과거와 현재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공적 책임을 맡을 인물이 이러한 이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 신뢰를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서요. 국무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통할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다. 과거에도 일부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명확한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이에 따라서 국민은 김민석의 임명 자체가 공직사회와 정치권 전반의 도덕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본인도 복수의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총리까지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 임명된 현 상황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부정적 인상을 감출 수가 없으며 따라서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작금의 국내외 상황이 말해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나 등의 보편적 윤리에 기반한 가르침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윤리적 전통의 바탕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적 책임의식을 존중해왔다. 이와 같은 기준이 무너진다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통합의 기반이 부서지게 된다. 이번 총리 인준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법치주의 기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었다. 그러므로 김민석 총리 취임자는 이 중차대한 시대적 의미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국무총리의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더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를 선별하고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 공직에 나서야 하며 그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정상사회를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옳은 얘기죠. 근데 이게 이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기에 문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성동하고 지금 이제 이 안철수가 하남자 비판에서 하남자예요. 자, 이거 참 심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철수하고 둘이서 말이죠. 사진까지 지금 실어가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요 사진. 안철수 요 혼자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말이죠. 예, 요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요 사진.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예, 요거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안철수 청산 대목으로 권성동을 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꺼내들면서 반복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가 말이죠. 하남자라고 하는 짧은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는요. 작년 12월 7일 날 1차 단핵 소추안 표결 당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을 갖다가 부결시켰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어요. 그러기에 미리 탄핵에 찬성 투표했다고는 투표하겠다고 그 당시에 밝혔던 안철수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이 하남자다 이거예요. 상남자 반대말. 예. 그래서 그 안철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뭐 붙이지 않았지만은 본인을 갖다가 하남자에 비유한 이 권성동을 갖다가 비판하는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남자냐? 상남자지. 내 혼자 소신껏 이렇게 해서 그 탄핵 찬성에 나왔잖아. 이 정도 강심장 있으면 나와봐.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거를 지금 안철수가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입장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민당은 국민의힘 해체, 일당 독재 완성의 노골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입법 행정에 의해서 사법까지 장악, 방송법 개정으로 언론을 장악, 범죄 혐의 인사를 거리낌 없이 내각에 기억한다.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계속하더니 이젠 국민의힘을 내란범 배출정당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까지 발의했다. 박찬대잖아요. 예사롭지 않은 과정이다. 민주당 일당 독재 시나리오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 그들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견제 세력의 정치적 제거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우연적 만행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서 내탓 공방을 벌이며 분열에 빠져 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 책임질 사람도 분명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는 민주적이하고 정당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민주당의 독재 완성 계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 없다. 무너져서도 안 된다. 정통 보수 정당, 야당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그 사명과 책임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두 무너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지금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단식을 바치면서 다른 형태로 투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SNS전도 다른 형태의 투쟁이 아닌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